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교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교육부가 반교육적 국정화를 자행하고 있다면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는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연일 현행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하면서 국정화 방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역사 사유화를 위해서 왜곡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뉴스K 시작합니다. 반대 여론이 무성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부는 결국 밀어붙이기를 선택했습니다. 교육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국정화가 진행된다면 오는 2017년부터 국정 한국사교과서가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됩니다.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앞서 정부 여당이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오늘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 발표 직후 친일교과서 국정화 강행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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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친일, 유신, 쿠데타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 쿠데타에 대해서 저희들은 투쟁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겠습니다. 국민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투쟁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를 고민하면서 싸우겠습니다. 규탄 대회에 앞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비판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훌륭한 지도자는 역사를 바꾸고 저열한 권력자는 역사책을 바꾼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도종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투기 위원장은 내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일부를 소개하며 국민통합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제 때 쌀 수출했다는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수탈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수출하였다라고 기술된 교과서를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국정으로 사용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의병을 대토벌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학살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토벌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 위원장은 또한 새누리당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의 근거로 현 교과서들이 좌편향됐다는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서도 해당 교과서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지필 기준으로 박근혜 정부가 통과시켜 최종 합격한 교과서들이라며 정말 편향된 내용이 실려 있다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도 국정화 결정에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역사를 날조해서라도 부친의 명예를 높여보겠다는 박 대통령의 개인적 염원이 부른 사태라며 반교육적 국정화를 자행하는 황우여 장관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의 국정화 강행을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교과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 입장이라고 밝혔고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야당의 반발을 정치 선동으로 깎아내렸습니다. 독재, 영구집권, 쿠데타라는 극단적이고 있을 수 없는 반시대적 단어들까지 동원하며
정치 선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 기회를 총선에 활용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합니다. 한편 오늘 오전 교육부의 국정화 방침 발표를 앞두고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엔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 등 정부 여당 인사들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참했고 교육부가 새누리당 일부 의원에게만 제공해 논란을 일으킨 고교 한국사 교과서 분석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비롯한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었습니다. 역사 국정화 방침이 발표된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 오후 그리고 이 시간까지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화문 정부청사 앞 집회 현장 나가 있는 취재진 연결하겠습니다. 성재훈 기자. 네, 정부가 국정화 방안을 결정했죠. 지금 시민단체들은 본격적인 반대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 200여 명이 이곳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 모였습니다. 전국 46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교과서 국정화 방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은 물론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에 참석한 시민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하나로 통합해서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의 입맛에 맞춘 그런 역사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에 반대하여서 이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역사관을 국가가 주입한 역사관을 배우게 된다면 그 역사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학생들에게 맡기지 않고 국가가 주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이루어지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역사 왜곡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독재를 미화하고 그를 통해 미래의 권력도 차지하기 위해 역사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부가 오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시민사회계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국정화 교과서 논란은 앞으로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활동들이 계속 줄을 잇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회를 하다가 연행이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면서요.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는 청와대 인근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저지 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친일, 독재를 미화한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전폭적인 업무를 받아 우여곡절 끝에 교과서 시장에 나왔지만 학교 현장과 학부형들로부터 싸늘한 대접을 받아 채택률 0%대에 이르렀다. 이에 놀란 정부는 교육부 편수기능 강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이마저 못 믿어왔던지 아예 국정화로의 전환 방침을 밝혔다. 오후 3시경엔 20여 명의 대학생들이 광화문 광장 이수신 동상에 올라 박근혜 국정교과서는 친일 부역자 후손들의 친일 교과서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즉각 강제 해산에 나섰고 17명의 학생이 연행됐습니다. 강제 해산 과정에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여학생 한 명은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학도들도 그 비판 대상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역사 관련 학부와 사범대 역사교육과 소속 학생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화 논쟁은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긴급 공동선언에는 전국 40개 역사 관련 학부, 23개 역사교육과 학부, 3개 대학원 등 66개 단위의 재학생, 졸업생 등 총 2천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예, 이런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정치권도 함께 발을 맞추기로 했다면서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들고 원외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오전 정부의 국정화 방안이 발표된 직후엔 문재인 대표가 광화문에서 직접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국정화 저지 행보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긴급 원내대책회의에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등 당 인사와 진보 성향의 역사학과 교수들, 시민단체인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관계자가 모여 세부 대응 전략을 논의했고 오늘 긴급 의총 결과에 따라 시민사회와의 연대 전략의 구체적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아버지가 하신 일을 서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에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사실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내용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내용이 많아 학생들에게 역사 인식에 대한 혼란을 주고 나아가 국론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개발 등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전하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사실상 현 정부 주도로 써내려가는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역사 쿠데타가 시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분석 시간에는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정책실장과 함께 교육부 발표 내용을 상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K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죠. 네, 그렇습니다. 자칭 애국보수 진영이 주장해온 논리죠. 좌편향 바로잡기 주장을 교육부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황우여 장관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잠시 들어볼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 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한 서술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좌편향 역사교과서들이 6.25의 책임을 남한에 돌렸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선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 단골 메뉴입니다. 이 현재 이 국정화를 추진하는 이 세력들, 현 정권이죠, 와들의 경우에는
검정에서 국정으로 가야 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 보니까 갑자기 기존의 검정 교과서들이 이 좌편향되었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표적으로 드는 예들입니다. 근데 제가 실제 그 말한 그 자료 교과서를 가지고 왔어요. 예.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그 보면 문제 교과서군요. 네네 그렇죠. 여기 보게 되면 유교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바로 이 여기 보면 미래 N 교과서입니다.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나오는데 예, 지금 미래인 교과서 내용을 잠시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더 큰 네. 화면으로도 정리를 했거든요. 아, 같이 그렇습니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교과서의 2페이지입니다. 예. 이 2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전체를 보시고 이제 예. 이걸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지금 제목에 있는 부분부터 잠깐 보죠. 왼쪽 페이지에. 예, 보면 예. 6.25 전쟁과 그 영향입니다. 예. 근데 이 교과서가 정말로 좌편향됐는지 예. 또는 편파적인지 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6.25 전쟁과 그 영향이라는 챕터인 것 같고 북한의 남침이라는 부분이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안에 예. 소제목에 북한의 남침에 유엔군이 파병되다라고 했어요. 예. 흔히 말해서 자경 세력들은 남침이 아니고 북한이 북침이라고 하죠. 남쪽이 북쪽을 침략했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이 예. 교과서는 그것이 아니라 북한이 남침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신속하게 유엔군이 파병되었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서 또 더 중요하게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김일성과 스탈린이 사전에 모여서 김일성이 남침할 무기를 지원해달라 하니까 스탈린이 승인한 자료들까지도 제공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예.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도 명백하게 이건 오히려 반공 교과서에 가깝겠죠. 예. 그러고 나서 아까 그 이제 근데 이런 부분 다 빼버리고 느닷없이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예. 생각해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단의 박스글 그 예. 부분도 화면으로 좀 확대해서 그걸 보여주시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국민 사기극의 현장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예, 거기 보시면 저기 6.25 전쟁의 증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요거는 김성칠이라는 아마 제 기억에 이화여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님이셨어요. 예. 6.25 때 피난 아마 못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기예요. 근데 저 내용을 잘 보십시오. 저 내용 보면 남의 장단에 놀아서 동포끼리 서로 살려고 시작한 걸 생각하면 더욱 가슴이 어두워진다. 예. 동기로 본다면 인민공화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조금도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들은 피차에 서로 남친과 북벌하여 그 가냘픈 주먹을 들먹이고 있지 아니한가 할 때 이겁니다. 이 부분은 예.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 통일을 주장했어요. 예. 다 아는 사실이에요. 이미 근데 늘 뉴스에 나왔던 얘기니까. 예, 역사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북한에서는 적화 통일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서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부분적인 전투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먼저 서로 쌈박질 하겠다고 한 거 아니냐. 그 가냘픈 주먹으로 별로 힘도 없는 나라들끼리. 그래서 뭐냐면 그 밑에 내용이 뭡니까? 인민공화국에서의 끊임없는 남침과 기획과 선전은 이건 일기니까 그 당시 그렇게 불렀으니까 예. 이미 남침을 기획하고 선전한 것은 이미 천하가 다 알고 이미 실천을 통해서 남침하고 말았으니 더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해서 남침을 기록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뭐냐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이 늘 북벌을 주장했는데 원래 금방 일주일이면 평양 가서 점심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뭐냐 3월 만에 부산에 쫓겨갔잖아요. 예. 이게 참 기억에 새롭다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용공적인 발언이 있습니까? 예, 조국의 아픔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일기로 담은 글을 인용해서 했는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뭐 용공도 아니고요. 이분은. 예, 왜곡이 됐군요. 네. 예, 지금 잠시 앞서 들어보시지 못했던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말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 진행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황우여 장관의 말 바로 틀어주시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북한이 내세우는 주체 사상의 선전 문구를 무비판적으로 인용하고 있으며 한국 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 항일 연군에 대한 서술을 더 잘. 예, 앞서 방금 전에 6.25에 대한 내용은 미래인 교과서 내용을 좀 상세히 봤고요. 예, 이번에는 주체 사상을 비판 없이 수용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예. 이 황우여 장관, 명색이 일국의 교육부 장관이고 부총리 되시는 분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전혀 근거도 없이 자경이라고 하고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했다는데
초기 검정본하고 예. 그다음에 제가 또 검정 수정본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건 금성 출판사의 이건 교과서죠? 바로 금성 출판사입니다. 예. 저도 사실 아는 필자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예. 그렇게 자, 이 제목이 뭐냐면 예. 북한 세습 체제를 구축하다예요. 예. 세습 체제는 민주주의입니까? 세습 체제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 왕조란 뜻이에요. 예. 사실 세습 체제면. 그렇죠. 예, 그리고 유일 지배 체제의 성립이에요. 이 지배할 때는 독재보다 더 강한 개념입니다. 이제 북한은 독재라는 말을 안 쓰지만 유일 지배는 세습이잖아요. 그럼 왕조란 뜻으로 우리가 보는 제일 부정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참고로 그냥 이 개정 수정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수정되기 전에 초기 검정본부터 내용을 볼까요? 우선 검정본을 먼저 한번 보고, 예, 그 다음에 또 교육부에서 또 지적을 해서 또 고친 것도 있어요. 예, 우선 초기 검정본 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자, 북한 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예, 주체 사상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적 신학의 혁명 사설은 인간주의의 새로운 철학 사상이라고 한다. 그 인용이에요. 북한 학계의 주장을 그대로 쓴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거 그냥 왜 무비판적으로 썼냐고 예. 얘기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 1970년대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게 김일성주의, 아까 이 제목이 유일 사상체계 아닙니까? 예. 의 사상적 바탕이 됐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이것이 되었고 또 교육부에서 이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하니까 또 고친 내용이 있어요. 예, 수정본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더 한 번 더 했어요. 예.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하는 내용은 똑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예.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심이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앞서 나왔던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인데 네. 조금 더 인용을 강조하고 또 비판점을 좀 강화한 것 같은데. 예, 예. 뭐 그러니까 예. 검정에서 이렇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큰 주제는 예. 같아요. 유일 지배 사상 체제를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내가 볼 때 이런 것이 마치 무슨 용공 교과서가 나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뭐냐면 이 근현대사 학자자 대부분이 예. 좌경화됐다거나 예. 이렇게 얘기한 자체가 무슨 근거인지가 없어요. 지금 저 말 자체가 좌경화된 거라면 지금 정치외교학과라던가 북한 관련 학문을 전공하신 분들은 모두 좌경화된 거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다 용공 세력을 예. 장인 세력을 생산시킨다는 그 북한의 산하 기지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예. 예, 그리고 정부 인식에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수를 둔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는 보수 언론도 많이 공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예. 하지만 교육부는 국정화를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준비에 시작해서 2017년에는 교육 현장에 투입하겠다라고 하는데 관련 발언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간에 지필 기준이 5개월 또는 6개월밖에 없다. 이렇게 혹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필 기간에는 크게 고생을 하지 않으시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1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충분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예. 이제 실제 교과서를 쓰겠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예, 학생들이 그러면, 배우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정교과서를 쓰다가 검정교과서로 나갔다가 지금 뭐냐 다시 뒤집어 엎는 거 아니에요? 불과 7, 8년 만에. 예. 있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말에서 새롭게 하도 검정교과서가 문제들이 많다고 자기들의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검정교과서 문제가 많은 게 아니라 검정교과서에 느닷없이 정부가 지원했던 응원했던 교학사 쓰레기 한국사 교과서가 지금 검정제도를 예. 사실은 망가뜨린 거예요. 채택률이 1%도 되지 않았죠. 딱 한 학교였죠. 예. 2천 수백 개 학교 중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 새로 쓴다는 것은 완전 틀을 바꾼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이게 교과서를 쓰면 2년은 걸려요. 근데 지금 이게 장관고시가 한 20일 있습니다. 20일 예.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 지필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새로운 틀을 만든다고 했으면 그 지필 기준을 누가 만듭니까? 학계를 모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지필과 심의 기준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필지를 만들어야 돼요. 국정이니까. 예. 그 다음에 지필을 하는데 1년이면 부족하죠. 더 놀라운 것은 이 1년 동안에 중요한 과정이 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원래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게 되면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이 다 배우는 단일 교과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실험본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습본이라고 할까 실험본. 그러니까 일단 초고를 만드는 거죠. 예. 이 초고를 만들면 이 초고를 만든 것을 가지고서 그다음에
교사위원회에다가 넘겨야 됩니다. 그럼 이제 검증을 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일종의 자문과 심의죠. 아, 예. 왜냐하면 현역 교사들이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 학생들의 수준이나 학습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검토를 맡아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심의를 맡아야 돼요. 이렇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는 일선 학교 전체에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 학교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몇몇 학교에다 시범으로 이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1년 안에는 못하겠죠, 당연히 그런 과정을. 이 과정이 있어서 그 다음에 다시 고쳐서 예. 만들어야 정상적인 국정교과서 지금 절차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역순으로 잡았을 때 아마 이 과정을 빼버릴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뭐냐요? 이 국정교과서로 가는 게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집필 기간도 없는데 일선 현장에서 최소한 심의하고 연구 교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만들어질 때 이게 졸속일 겁니다. 우리가 이미 교학사 교과서에서 그 졸속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와 같은 것이 명확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예, 교학서 교과서는 단일 교과서도 아니었는데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건 지금 아까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 근현대사는 역사가만이 아니라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각계 전문가지만 또 뭐 한편으로는 사실상 지금 집필을 거부하겠다라는 역사학자가 상당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집필진이 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희대의 희한한 교과서가 나올 거예요. 예. 이렇게 만드는 아마 지금 교학사 교과서보다 더 형편없는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이것은 맥락이 있어요. 이 2008년도에 예.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뉴라이트 예. 대한 교과서 한국 근현대에서 썼어요. 이때 뭐냐 경제학자들이에요. 역사학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역사책을 써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예. 또 교과서하고 역사책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도 모르는 분들이 썼어요. 당연히 그 당시 위안부 돈 받고 갔다, 김구 선생은 테러리스트다, 뭐 일제가 근대화 시켜줬다, 희한한 내용들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예. 퇴출됐어요. 이때 이 누레트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한국의 역사학자들, 국사학자들에게 더 이상 교과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예. 그게 뭐냐? 교과서에는 현대사 부분은 한국사 전공자 아닌 사람들이 집필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제도를 고쳐야 된다 주장을 했어요. 2008년도에.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오늘 조선일보도 같은 논리를 폈습니다. 예. 조간신문에서.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 지금 바로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나 새누리당과 이해나 입장을 같이 하는 집단들이 만든 게 한국 현대사 학회라는 게 있어요. 예. 거의 뭐 사실 뭐 실제 한국사 출신 역사학자는 거의 없어요. 예. 이들 말고는 쓸 사람이 없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느 시대나 의용학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정도 한국사학자들 이렇게 끼워놓고 사실 정치학자, 경제학자, 뉴라이트 예. 학자들 가서 쓰겠다는데 이거는 정말로 이 정부 인식이 있어요. 한국의 역사학계, 특히 근현대사 역사학계가 편향되고 자기됐다고 자기들 멋대로 얘기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 성과를 내는 모든 연구자들을 부정하니 정부가.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대학 교수들, 근현대사 교수들 전부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부정하고 그다음에 실제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예. 맡겨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타 전공사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집필하겠다 할 때 이 교과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희한한 괴물 교과서를 만들어줄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관찰하는 이유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설령 제대로 된 국정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몇 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가장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박근혜 정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적거든요, 사실. 예, 두 가지예요. 제가 예. 볼 때는. 하나는 교과서의 정치 도구입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역사관을 강요하는 것이죠. 예.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어요. 이 정부는 한나라당 때와 새누리당 때 친일과 독재를 미화했던 뉴라이트 이른바 대한교과서라든지 또는 그 사실 역사학자의 쓰레기라고까지 극언했던 교학사 교과서를 예. 적극적으로 밀었지 않습니까? 이 교학사 교과서 2,000개 이상 틀렸어요. 한 페이지당 5개 이상 틀린 교과서예요. 이걸 예. 검증 통과시켜줬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정부가 이건 납득이 안 가져요. 근데 이 뉴라이트 대한교과서가 나왔을 때는 박근혜 그 당시 국회의원이죠. 출판 기념회 가가지고
현재 교과서가 편향되어 있는데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역사적 쾌거라고 본인이 축하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교학사 교과서가 검증 통과됐을 때 바로 김무성 그 당시 여당 대표가 좌파와 역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면서 교학사 필자들을 초빙해서 역사 강좌를 열었어요. 근데 이들이 공교롭게도 뭐냐면 다 친일과 독재와 연결되는 거예요. 친일 아니면 독재, 그 선친들이. 예. 자, 이런 점에서 뭐냐면 하고 그다음에 이 교과서 명백하게 정치적 편향성이 있어요. 예. 내용을 보게 되면 특정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 지도자와 연결되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또 비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사를 국정화로 사유하려고 한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새누리당 정당 교과서이고 예. 두 번째로 뭐냐 박정희 박근혜 두 사람으로 이어지는 개인 문중 역사책을 지금 국정교과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이런 비판을 받는 근거가 또 지난 1989년이죠. MBC 시사토론에서 박근혜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 화면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5.16이 없다, 유신이 없다고 할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랬다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날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인 대통령의 역사인식이에요. 지금 이 사실 국정교과서로 나오게 된 것은 바로 2013년도에 단 한 학교밖에 채택되지 않은 사실은 0%로 해서 진입이 실패한 거죠.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교과서를 진입 못 시킨 거예요. 그러자 바로 2014년 작년 2월 13일 날 대통령이 교과서 발행 체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지시하죠. 그래서 국정이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배경이 저희 얘기예요. 지금 국민들이 우리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게 자꾸 독재자로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 아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없어 오늘날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건 개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억울하니까 이것을 자식에 바로 잡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 국정교과서 하겠다. 이게 해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국정하지 교과서의 개인 독점이에요. 예, 그 부분을 외신에서도 일찍이 지적했던 글이 있더라고요. 뉴욕타임스에서 지난해 기고했던 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사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 내용을 번역한 한글 내용입니다. 박 대통령은 일제 식민정치 시대와 한국 군사독재 부분이 역사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우려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로 하여금 일본에 협조당했던 사람들이 협조나 협력이 아니라 강요당한 것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승인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예, 그리고 이어서도 다음 내용도 보겠습니다. 예,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인데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을 비교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박 대통령은 2차 대전과 친일 이슈에 민감할 만한 집안 내력이 있다. 박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식민지 시절 일본 제국부대 장교였고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다.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교과서를 수정해서 역사적인 교훈을 부정하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기 훨씬 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사실 강도 높은 비판이라기보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실제로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들의 주장이나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친일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제로 교학적 교과서에 썼던 사람들이 필자들이 친일은 중요한 거 아니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거부터 현재 새누리당에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분들은 공교롭게도 선친들이 친일이 있거나 독재와 연관돼 있다는 것.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한국 현대사나 일제 식민지시대 근현대사에서 상당하게 떳떳할 수 없는 역사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의지로서.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뭐냐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교과서를 진작에 원래는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국정화 가기 위해서 검증을 해보려고 했는데 검증이 됐더라면 국정까지 안 갔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안 받아들여지니까 힘으로 가겠다고 하고 또 색깔론으로 멀쩡한 사람을 국가보훈법이 있는 세상에서 자격 연구를 몰면서 역사학계 전체 부정하면서까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자체를 사적 이익 공간으로 만들고 교과서를 학생들의 정치 도구로 쓰고 제 생각은 미래에 사실은 이런 교과서 배울 때 특정 정당에
미래 유권자들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지지 기반을. 이런 예. 타락한 교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어떤 우익단체였었던가요? 그 내부 문건에서 여론으로 안 되니까 국정화를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런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상당히 여론의 관심이 집중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 1989년 당시 유경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MBC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발언 중 일부를 잠시 전해드리겠습니다. 5.16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참여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비난을 당장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정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애국, 과거 아버지의 유신에서 본인의 대통령 출마로 이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을 위해 불가피했다. 다음 차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뉴스는 이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